자, 계속해서 이제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지적 공부의 체계 및 등록 사항이라는 주제는요, 1년에 2문제 정도 구성이 되는 영역이고요. 줄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앞에서 토지 표시 항목 얘기할 때 주요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이 대장에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토지 대장, 27개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1개 지목이 인정되는 임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한편 이미 공부한 것처럼 공유 관계다.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에서 이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죠. 바로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거. 예, 요거 하나 이슈가 될 테고요. 요건 나대지일 때 공유관계면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같이 작성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 대장을 띄워봤더니만 갑을병이 공유관계다. 그러면 같이 공유지 연명부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지 연명부는 공유지에 대해서 이을연자, 이름명자, 이름을 쭉 나열해놓은 문서를 가리켜서 공유지 연명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토지대장이나 특히 토지대장에서 문제가 될 텐데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우리 민법 공부할 때는 구분 건물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등기법할 때도 집합건물, 구분건물, 상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아파트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텐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공동주택 등에 있어서는 바로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지분권이라고 하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묶어서 부를 때 대장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 대장이 있으면요, 지적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죠. 임야 대장이 있으면 임야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도면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제 임야 대장에 또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목이라는 게 뭐가 있어? 중심축이 되는 게 지목 임야.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도면이란 표현 대신에 지적 도면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적 도면이라는 것과 지적도는 별개의 문제로 해석을 하셔야 돼. 지적 도면에는 지적도와 임야도 두 가지가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대장에 이어서 도면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지금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경계선을 보여주는 지도로 보여주는 것을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로 보여주는 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만큼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우리 법에서는 지적 공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의하실 게 앞에서 이제 있었지 좌위 설파 종지 했던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최소한 지적 공부의 내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적 공부의 내용에 이만큼이 지적 공부인데 지상 경계점 등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뒤에서 공부하게 될 주제가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주제가 있게 되는데 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도 소위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도 일부는 경계를 보여준다 해서 마치 토지 표시 항목을 외부에 공시한다는 느낌에서 느낌상 뭐 같아? 바로 지적 공부 같은데 최소한 법 체계상은 이것은 지적 공부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 종합 공부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이 공시가 되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지적 공부의 한 내용처럼 또 공간 정보법에서 공부하니까 지적 공부의 한 내용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우리 법에서 법대로 가야 되니까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것까지만 어떻다 지적 공부의 내용이 되게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공부의 체계라고 했어요. 이제 요 파트는 여러분들 거의 외우시는 거야. 임야 대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공유 관계일 때 뭘 한다고요?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바로 임야도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축척이요. 자, 지금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이라고 했었고,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면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임야도를 가지고 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앞에서 전자면적 측정법이라고 논의가 됐었죠. 전자면적 측정법이라고 하는 거. 제가요, 수업 진행하면서 계속 같은 말을 미친놈처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말이 빠르다고 그래. 그래서 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알아서 따라오든가 말든가. 대신 무한 반복이야. 무한 반복.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미친놈처럼.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외워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임야대장.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그리고 나서 토지대장 일대 공유관계다. 그리고 나대지다.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집합 건물이 있어서 공유관계가 된다.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 있으면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다? 지적도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게 된다. 앞에서 임야도의 축척이 3000분의 1, 6000분의 1인데 일반적인 지적도의 축척이라는 것은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에서 뒤에 2000차, 1200, 2400, 3000, 6000은 다 6의 배수로 해석을 해달라라고 그래야지 이게 헷갈리지 않는다. 최근 시험에서 2000분의 1 해갖고 착각을 유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지적도가 있으면 측량은 지적도를 가지고 한다. 이걸 우리가 전자면적 측정법이라고 부르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운 거 바로 좌표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 지적도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지적도가 있다. 예, 이때 지적도라고 하는 거 쓸모없는 지적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적도가 있으면 면적 측량한 지적도를 가지고 하는 데 비해서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고 지적도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자, 일단 이 지적도는 축적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한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고 지적도도 같이 비치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지적도 있으면 면적을 측량한다라고 했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가 되어 있으면 이 지적도를 가지고는 면적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면적 측량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제시된 숫자 좌표에 따라서 면적이 측량이 된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일반적인 지적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를 구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과의 거리 해서 자, 토지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cm이다. 이런 식으로 거리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다. 그럼 이제 축척에 따라 곱하기 10에다 축척을 곱하게 되면 이 거리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지적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기는 신도시 개발한 지역이고 축척은 500분의 1 내지 600분의 1이 될 것이고 어차피 표시가 됩니다. 뒤에 보겠지만 표시가 되는데 축척을 이렇게 추론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면적 측정은 경위의 측량 방법 또는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본 체계 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3번째 보나요? 4번째 보나요? 어쨌든 같은 내용을 몇 번 보니까 훨씬 더 암기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체계가 될 테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2문제 나온다는 그 파트 바로 지적공부의 등록상이라는 주제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먼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대장은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라고 해서 3개가 크게 3개를 가리켜서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사항과 임야 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등록사항들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사항 토지 표시라는 항목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건물의 표시, 이 건물의 표시는 뒤에서 보겠지만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데만 건물의 표시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의 표시 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일부 표시가 돼요. 자, 나중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표시된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기부에 표시된 소유자가 다를 때는 등기부를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한다. 이런 내용을 공인중개사법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도 바로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항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라고 하는 걸 제가 포인트로 삼아봤어요. 가격도 중간중간에 시험 문제 풀어갈 때 중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에서 토지 표시, 건물 표시, 그 다음에 소유자의 표시까지 있었고요. 가격, 그 밖에 상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등록할 사항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 항목, 다 똑같네. 토지 고유 번호, 소재, 지번이라고 하는 게 지금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토지 고유 번호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걸 얘기하는 거죠. 주민등록, 사람한테 주민등록번호처럼 토지마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겁나 깁니다. 뭐 그러다 치고 뭐 그런 게 있다고 치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공통적인 요소잖아. 그러니까 얘는 포인트가 되지 않아.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까지. 소재라는 것은 리나 동이라고 하는 거. 지번 부여지역 앞에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뭐 이런 정도까지를 소재. 그다음 지번까지는 그냥 공통적인 요소니까 시험과 관련해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표시 항목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게, 자, 토지 표시 항목이 뭐가 있었죠? 앞에서 소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이슈가 됐었죠. 그다음에 지번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공부한 게 지목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면적과 경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지의 표시 항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목을 표시하게 되는 거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보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지목이라고 하는 거 안 중요해.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슈 3만 이렇게 면적이라고 하는 거 색깔 입혀져 있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토지 표시 항목 중에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딴 걸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오직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을 봐야지 어떻다 그 면적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암기하실 항목. 자, 토지 표시 항목 소재, 지번, 면적, 지목, 면적, 경계 중에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only one, 면적이라는 것을 공시하는 것은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에서만 어떻다 공시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표시하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관련이 없을 것이고요. 토지 이동 사유, 이것도 중요한 거구나. 이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8개가 있었죠.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거. 자,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지적 공부에 토지를 새롭게 등록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가리켜서 토지 이동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이 있었죠. 이거는 세트로 가는 게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합병이라고 하는 것도 토지 이동 정보. 그 다음 변경 2개 있었죠. 지목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거 변경 2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상이라는 표현 들어가는 게 2가지가 있었죠. 등록상의 정정과 그 다음에 받아라던 토지의 등록상의 말소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신규 등록은 새롭게 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상의 정정까지를 가리켜서 자 바로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변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등록상 말소는 소멸시키는 거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지적 공부 중에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서 출제 이슈가 되는 거 딴 데서는 볼 수 없어. 오직 이걸 보려면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면적과 이동 사유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을 봐야 된다.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구성할 때 암기해서 뭐 내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자 차이점 포인트가 되는 것을 갖고 쟁점을 삼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면적과 이동 사유. 이동 사유라는 게 뭐냐면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자 등록상 정정, 등록상 말소, 지번 변경, 지목 변경, 축척 변경.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이 토지가 뭐 지번이 있다 싶시다. 5번지 토지 면적이
제곱미터다 이렇게 전제를 깔면서 20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신규 등록할 때부터 200제곱미터인지 아니면은 중간에 더 컸는데 분할을 해서 200제곱미터인 건지 아니면 작았는데 합병을 해서 200제곱미터인지 또는 중간에 축적 변경 때문에 그 면적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200제곱미터가 되는 거지 또는 등록상 정정을 통해서 200제곱미터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바로 토지 대장이라 표시를 해준다. 그래서 암기하실 게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거.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필수적 등록사이고 오직 이 두 개는 뭘 통해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이걸 쭉 분석을 해가지고 얘들이 얼마나 정확히 외웠나를 체크를 하고 싶을 때 결국 비교하는 항목을 내는 거예요.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출제 이슈가 됩니다. 지목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져요. 왜? 지목이라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에도 일부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목은 최소한 어느 쪽이 됐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일단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걸 외우셔야 되고요. 건물의 표시는 관련이 없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항목.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게 되면 소유자의 성명 등 주소 등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된 원일자 해서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에 등록이 되게 된다. 이 정도로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색깔 안 입혀져 있잖아. 중요한 거 아니야. 소유자의 표시까지 알아버리면 여러분들은 거의 퍼펙트해지게 됩니다. 해서 면적과 이동 사유, 토지 표시 항목 중에서 면적과 이동 사유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테고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변경 원인 일자, 변경 원인과 그 날짜 이런 것이 바로 하나의 항목.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중요 쟁점 개별 공시지가 해서 토지 등급 설정, 수정, 연월일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쓸데없는 외우지 말고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됩니다. 그 밖의 상으로서 등록하는 것이 지적도 임야도의 번호의 축척에서 지금 5번지입니다. 5번지야. 그럼 5번지에 대한 토지대장 혹은 임야대장에 지금 뭐가 있겠어? 토지대장이라고 한다면 지적도, 임야대장이라고 한다면 임야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경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 몇 번을 봐라 라고 하는 거. 그 지적도, 임야도 축척은 얼마다. 이런 것이 토지대장 등에 표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경계는요. 지적도나 임야도를 봐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자료. 그 다음에 필지별 토지대장의 장번호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토지대장의 아까 고유번호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모, 면적과 이동사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면적이나 이동사유는 경우 수가 많을 수가 있겠지요. 합병을 해서 얼마가 됐고 또는 이제 분할해서 몇 제곱미터가 됐고 길어질 수 있단 말이야. 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경우에 따라서 소유자가 계속 바뀌다 보면 계속 등록이 되거든. 그러면 양이 많아질 수 있잖아. 그럼 2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3페이지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장번호라는 개념이 페이지 번호입니다. 페이지 번호 해서 제일 하단부에 3의 1번지, 3의 1페이지 이런 식의 얘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얘기 잡단 얘기였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과 관련해서 외울 것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들 쟁점,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에 있어서 등록상 면이개라고 해서 면적과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 끝해서 이렇게 외우시게 되면 한 20년치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면이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면적과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에서 면이개를 보고 싶으면 뭘 봐야 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토지대장만 있는 경우도 있고 공유전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토지의 소유자가 공유관계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게 되는데 나대지이면서 공유지가 되게 되는 그러면 공유지연명부를 작성하면 될 테고 집합 건물이 있으면서 공유관계다. 그럼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면 된다. 이렇게 논리체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공유지연명부에 우리 아까 어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소유자의 성명 등 표시가 됐었죠. 소유자의 변경 원인과 변경 일자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 소유권 지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는 뭐 거의 없어요. 여러 페이지면 장번호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소유권 지분 정도가 이슈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집합 건물이었을 때 공유관계인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과 나대지였을 때 공유자 지금 지적공부인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상을 비교하는 식으로 구성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은 집합 건물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로 건물의 표시에 관한 항목이 추가적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자, 행복아파트 101동 행복아파트 101동 101호 이렇게 가겠죠. 해서 자, 결과적으로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라고 하는 것은 101호를 의미할 테고 건물의 명칭이라는 것은 행복 아파트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해서 일단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소유자의 성명, 그다음에 소유자의 변경 원인과 그 일자 여기까지는 좋아. 어디나 다 공통적인 요소니까 큰 쟁점이 안 돼. 그리고 소유권 지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권 대지권인 경우도 있고, 우리 나중에 이제 등기법할 때 공부하겠지만, 지상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뭐 경우의 수가 많아. 그래서 지금은 그걸 외울 수가 없어. 거기까지 공부해버리면 양이 더럽게 많아져. 해서 일단 대가리 따서 외우도록 합니다. 표명지대라고 하는 거, 표명지대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래서 자, 표시, 그 다음에 명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대, 소유권 지분하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표명지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해서 자, 아까 면이익의 표명지대 그리고 공유지연명부는 소유권 지분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게 된다 해서 자, 요거는 이제 표명지대 얘기는 지금 하도 오래돼서 기억 거의 못하실 테고 기억하면은 연세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우리 옛날에 가수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 녹색지대라고 해서 하는 가수가 아마 그 두 명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가수 녹색지대 아니야. 표명지대 해서 2021년 지금 와서는 표명지대 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익의 표명지대 면익의 표명지대라고 하는 그리고 소유권 지분만 공유지연명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공유이기 때문에 어떻다? 지분이 표시가 된다.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는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을 전제로 해서 표명지대에서 표시 명칭, 그 다음에 소유권의 지분과 대지권 비율에서 표명지대, 면이익의 표명지대, 면이익의 표명지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면이익의 표명지대라고 하는 거, 면이익의 표명지대.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은 사실 내용을 몰라도 답을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장번호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역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암기하실 거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할상, 자, 바로 면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동사유, 개별 공시가 면이익에 대지권 등록부에 공시할 상, 표명지대 가야 되죠. 표시, 명칭,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에서 표명지대, 면익의 표명지대에서 면적, 이동사유, 개별 공시가 면익의 표명지대 요렇게 외우시고 그 외 공유지연명부의 소유권 지분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면익의 표명지대 하면 거의 문제의 반 정도를 커버를 하시게 됩니다. 출제는 기술로서는요 바로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 또는 이제 달라지는 등록사항 이런 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표시, 명칭, 대지권 비율 이것은 오직 어디에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의미. 물론 중간중간 지문에 소유자의 성명 등 소유자의 변경 원인 일자, 변경 날짜 뭐 이런 것들 지문에 툭툭 던져라. 그러나 그걸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바로 그냥 표명지대, 면익의 표명지대 이렇게 바로 치고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의 등록상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도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 테고 또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건 더 무식하게 외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의 등록상이라고 하는 거 좀 깁니다.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입에 착착 달라붙으면서 줄줄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이라고 하는 게 지적도면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한 지역의 지적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지적도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지적도와 임야도를 가리켜서 지적도면 또는 도면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일반적인 지적도와 다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지적도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거리를 어떻다 표시를 한다라고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그림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지적도면 제명 등 나와 있고요. 이거 제목을 외울 건 아니에요. 그 밖에 사항이 있고요. 그 외에 지금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적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제명이라 불러요. 그리고 축척도 바로 같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지도라고 하는가 지적도를 또는 임야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이야. 연남동 45번지 일대 이렇게 45번지 일대 지적도로 표시가 되고요. 축척 500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연남동 450번지 일대 이런 식의 개념을 제명이라 부르게 될 테고 축척이라고 하는 거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뭐 이런 것들을 축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색인도라고 해서 지적도를 보면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걸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십자가 모양. 이게 42번이다, 64번이다, 36번이다, 25번이다, 92번이다. 이게 뭐냐면 이 지적도의 번호가 42번인데 오른쪽을 보려면 64번을 봐라. 위쪽을 보면 바로 25번 지적도를 봐라. 왼쪽을 보려면 36번을 봐라. 밑에 쪽을 보려면 92번을 봐라. 이런 식의 얘기. 색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거의 교재 같은 거 할 때도 다 안 쓰는데 색인은 찾아보기. 옛날에는 이걸 찾아보기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색인이라고 그래서 보통 교재 같은 거 제일 뒤에다가 단어 딱 써놓고 이 단어가 몇 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기 또는 색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지적도, 다른 지적도 찾아볼 수 있게 색인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바로 지적 공부의 도면의 등록사항 중에 하나가 된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상에서 지적 삼각점, 지적 기준점, 지적 도근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게 뭐죠? 그래서 볼 것도 없어 그냥 치 끝난 거야. 어차피 뒤에서 측량 얘기할 때 한번 지적 삼각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챕터에서는 논의의 쟁점이 뭐냐면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적도면의 등록사항과 대장의 등록사항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미 새기려고 하지 마 해서 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곽선과 그 수치, 도곽선, 지도, 외곽선 이렇게 그려놓은 걸 아까 지금 색인도가 있을 테고 제명이 있을 테고 축척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도 외곽선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도곽선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께를 가리켜서 수치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이 두께가 얼마인지 수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의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물, 구조물 등의 위치에서 이 지적도에는 건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명과 축자와 색인도 치치치 이렇게 가는 거야. 겁나 무식해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치치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정 안 봐. 그냥 치치치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를 만든 이유는 경계를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표시 항목,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했을 때 경계를 보여주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지목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슈가 될 게 지목에서 뭐가 나와야 돼? 이음저로, 천원차장, 하천은 천으로, 유원지는 원으로, 주차장은 차로, 공장용지는 장으로. 나머지 모르면 다 지목을 뭐로 표기한다? 바로 이제 일음저로로 표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공원 하게 되면 공자로 표시하게 될 테고, 유지하면 유자로 표시할 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주유소 용지하면 주자로 표기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천원차장만 주구장창 외우는 거야. 천원차장. 그래서 사실은 지목이 지적도면의 등록상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저로 표기하는 게 뭐가 된다? 천원
차장이라고 하는 것,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 음절어로 표기한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해서 다 외우셨나요? 해서 제명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축척이라는 거 있었죠. 색임도 있었죠. 치치치 있었죠. 경계 있었죠. 그 다음에 지목이라고 하는 거에서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면의 등록상 무식한 방법 제축 색치경치라고 해서 제명, 축척, 색임도 그 다음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치치치야. 그냥 치치치 왜? 그냥 치치치 이렇게 낸다고.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지목이라고 해서 제축 색치경치라고 해서 앞에서 외웠던 거랑 같이 묶어볼까요? 앞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상 면이계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표명지대라고 해서 녹색지단이라고 해서 표명지대, 그 다음에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 지적도면의 등록상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제축 색치경지, 제축, 자,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제축 색치경지. 자, 이렇게 외워놓고 나서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뒤만 딱딱딱 끊어서 보셔야 돼. 무식하게 이걸 토쳐 읽으면 작살납니다.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이게 지적도면의 등록상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지적도면, 지적도 임야대 등록상 제축 색치경지라고 외웠으면 그 다음에 비교할 거. 아까 우리가 지적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하지 아니한 지역의 지적도하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토지 표시에 소재 지번이 있는데 이런 거 쫓아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의 내용을 보니까 자, 일단 공통적인 이슈 제명 축척 나와 있네요. 그럼 일단 뭐 있겠어? 색임도 들어가겠죠. 그럼 당연히 치치치 나와야겠죠. 치치치 지적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 길어서 제가 치만 써놨어요. 해서 치. 그 다음에 도각선과 수치.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물 등의 위치라고 하는 거에서 치치치 요렇게 지금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기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지? 지적 기준점에서 그 안에는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 등이 있다.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치치치 외우면 돼. 자, 제축, 색치 그 다음에 경계 나와야 되겠지. 경계 나와야 돼. 경계. 자, 우리 외운 순서에 따라 제축, 색치, 자, 그 다음에 지목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목을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돼. 이음절어 천원차장.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기본적으로 공통사항이야. 거기 외에 소재 지번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축 색치경치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나서 특례라고 해서 일반적인 지적도면은 포함되지 않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지적도면 포함되는 거 이미 여러분 외우고 계십니다. 바로 거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바로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한 지역의 지적도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거리라는 것을 어떻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자, 근데 이게 거리라는 게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터지죠. 원래 지적도 있으면은 지적도를 가지고 면적을 어떻다? 측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고 플러스 지적도가 돼 있는 경우 면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뭘 통해서 좌표를 통해서 면적을 측량한다. 그래서 자,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를 가지고는 측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지적도를 가지고 면적을 측량할 수 있겠지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차이를 보여줘야 돼. 담당 공무원이 잘 모르고 어디다가 지금 지적도 위에다가 스캐너 올려가지고 면적을 측량하려고 할 때, 자, 지적도에 아까 제명 끝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명부터 나와. 제목을 보거든. 그래서 좌표라고, 괄호 열고 좌표라고 표시를 해야 돼. 그래서 담당 공무원 실수하지만 이걸 갖고는 측량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게 좌표라고 써 있어. 뭐라고 씹으리는 거야? 라고 해서 자세히 밑에 오른쪽 아래 끝을 보게 되면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어떤 지적도인지를 보는 방법. 그냥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의 지적도인지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표시된 지역의 지적도인들을 구분하는 거
바로 거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적도의 제면 끝에 라고 되어 있죠.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 문제에서 제일 양아치 같은 놈들이 이걸 임야도라고 해서 이거 틀리게 뽑았어. 뭔 소린 거니? 자,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임야도에는 붙일 수가 없죠. 지적도 중에서 측량 500분의 1, 1000분의 1인 지역에 대해서만 바로 어떻다?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지금 일반적인 지적도면 제축 색지경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셔야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적의 지적도에는 제축 색지경지 외에 추가적으로 자 거리라고 하는 거,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과 거리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지적도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를 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비교하실 것이 있죠.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까지 가셔야 돼. 자, 우리 앞에서 자, 토지대장 임야 대장에서는 면이계, 그 다음에 아까 대지권 등록부에서는 녹색지대 아니야 표명지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비교해서 공유지 연명부는 지분 이거 하나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게 제축 색지경지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에 있어서는 바로 거리 하고요. 지적도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적는다 등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할 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해요. 그냥 자, 토지 표시로서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소재, 그 다음에 좌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한다.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까지 가볼까요? 해서, 그 밖의 사항으로서 지적 도면의 번호.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으면 항상 같이 지적도가 세트로 가죠? 지적도별 번호, 부호 및 부호도, 그 다음에 장번호, 여러 장일 때 장번호까지 해서 요것도 자세히 보면 안 돼. 자, 요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 좌호호호 끝 해서 좌호호호. 자,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요, 호자가 절대로 도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토지의 고유 번호 이런 것들 쓱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어. 더럽게 자신이 없어. 그래서 자, 제가 미리 분석해서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을 정리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지적도면은 제축 색지경지라고 하는 데는 호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거, 좌호호호라고 하는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호호호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면이계, 자, 표명지대, 제축 색지경지, 좌호호호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외의 쟁점으로서 이미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에서는 좌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면적 등이 결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바로 지적도, 자, 임야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바로 자, 지금 지적 공부의 체계, 그 다음에 등록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거의 1년에 평균 2문제 가까이 구성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우리가 분석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일단 이게 외워져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체계라는 것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지적 공부의 보존 등 이어서 설명을 드립니다.